소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안단테의 삶, 전원생활 이야기 제2부 전원의 산호라면. 세 번째 이야기 제목은 안단테의 삶. 철학과 물리학은 시간의 신비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대인은 시간의 경제적 이론을 잘 알고 있다. 시간은 금이고 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보다 빠른 자동차, 보다 빠른 비행기,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초고속 도로의 지름길을 찾는다. 심지어는 독서에도 속독이 있고 장편도 요약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현대인들에게 당신은 무엇에 그렇게 쫓기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개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사실은 시간이 가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마치 장의사가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는 듯 줄다름치고 있다. 시간의 흐름은 결국 우리의 죽음을 보고야 마는 속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 시간을 피하기 위해 길을 쓰고 허둥대고 있나 보다. 나는 시골에서 이제는 정말 유유자적인 생활을 즐겨야겠다고 작심하고 빨리빨리의 도시 생활을 탈피코자 했다. 말하자면 알레그로 비바치의 삶에서 안단테로 과감한 전환을 꾀한 것이다. 그러나 전원의 삶도 결코 한가한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도시에서는 빈둥대며 책을 뒤적이거나 화랑이나 음악회 등 문화 따라잡기를 즐길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친구랑 별 용건도 없으면서 전화를 걸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 등 인생 전반에 관해 한 바퀴 돌면서 수다를 떨 수도 있었다. 그러나 처음 전원일에 홀딱 빠졌을 때는 사실 그런 한가한 여유를 즐길 수가 없었다. 비록 소박한 정원일지라도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쉴 새 없이 비료와 수분을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쓸모없이 자라나는 나뭇가지나 새순도 잘라줘야 하고 또 잡초도 제거해야 한다. 전원에서의 하루는 종일토록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게 지나가 버린다. 도시 생활에서 가졌던 공연한 조바심, 알 수 없는 초조감, 쓸데없는 조급함 같은 잡생각들은 감히 마음속으로 끼어들어올 틈새가 없다. 그것은 전원 생활에 주는 건전한 장점이기도 하다. 애초에 느긋하게 꿈꾸던 안단테의 삶이란 전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늘 몸을 재빠르게 움직여줘야 하지만 마음도 바빠진다. 애써 만들어 놓은 밭에 빨리 모종도 심고 싶고 또 그들이 어서 싹을 틔우고 또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모습을 어서 빨리 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도시와는 다른 의미에서 빨리빨리의 삶이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처음 전원에 왔을 때 초록빛 고추가 열리는 모습이 빨리 보고 싶었다. 그래서 4월 초 어느 날 눈이 녹고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자 봄이 왔나 보다 하고 모종을 재빨리 사다 심었다. 그러나 그들은 꽃샘추위에 다 얼어 죽어버렸다. 동네 아주머니가 마지막 서리가 내리고 나면 심어야지 원 급하기도 하지 하고 안타까워하셨다. 그 몇 주가 지나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또 모종을 사와서 정성스럽게 심었다. 그러나 난데없이 또 한 차례 서리가 내려 고추 모종을 공략했다. 아침에 나가보니 고추 모종들이 새파랗게 시들어 넘어져 있었다. 밤새 내린 서리로 얼어 죽어버린 것이다. 마지막 서리가 지나갔을까요? 하고 동네 아주머니에게 물어보고 심어야 하는데 성급하게 일을 저질렀더니 애꿎은 모종만 죽이는 꼴이 되었다. 우리 동네는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이라 5월 초에나 되어야 서리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다. 어쩌다 따뜻한 봄날 서울 나들이를 하게 되면 정원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궁금해서 빨리 돌아오고 싶었다. 싹이 돋았는지 꽃망울이 매달렸는지 달려와 보고 싶은 것이다. 그 마음은 흡사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애인을 숨겨놓고 남몰래 만나러 가는 심정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전원에서 기대했던 한가롭고 느긋한 안단테의 삶, 천만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이 솔직한 대답이다. 그러면 겨울에는 좀 한가하지 않은가요? 라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대답도 노우다. 겨울에는 데크에 나가 있던 화분들을 죄다 집안이나 보일러실로 들여놓고 기온은 어떤지, 물은 부족하지 않은지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한다. 자칫하면 수분과 영양 부족으로 잎들이 다 떨어지는 수가 있다. 그럴 때마다 화훼단지에 가서 액체 비료 농축액을 사와서 희석해서 뿌려주기도 해야 한다. 또 가을에 떨어진 낙엽과 나뭇가지들을 수거해서 태우거나 퇴비장에 버려야 한다.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나무들은 지프로 겨울옷을 입혀줘야 한다. 그리고 틈이 나면 내년에 심을 채소와 수목을 정하고 그들의 성장법을 배워둬야 한다. 그러다 보면 육체적으로 무척 피곤하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거나 골짜기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음미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기가 힘들다. 전원의 산호라면 자연이 제공해주는 풍류를 쉽게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날 이러다간 일하다 지치겠다는 생각이 들어 온갖 잡일을 제쳐놓고 데크에 나가 앉았다. 한가하게 차를 마시며 나무들과 대화도 나누고 옆에서 기웃거리는 새들에게도 말을 걸어보았다. 그리고 밤이 되자 오랜만에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어둠에 휩싸인 구름의 신비경 속에 느긋이 헤매기도 하였다. 모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삼라만상의 존재를 느껴보는 순간 나는 전원에서의 삶은 존재의 허망함을 품고 사는 인간에게 진정한 위로이며 무한한 자유이며 해방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비록 기대했던 안단테의 삶은 아닐지라도